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이제 됐다. 소리 혹시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오늘 먼저 설명해 드릴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번 설명을 해 드렸었어요. 그 알로페시아라는 피부를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짧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 제가 말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다르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라이브 세미나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알로페시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각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대부분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알로페시아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들의 특징이 어떻냐면, 탈모는 기본이지만 그 피부층들이 두꺼워지고 각화되고 아니면 지루성으로 변하는 애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피부에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재생 주기에 맞춰서 몸에 있는 각질들이 탈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재생 주기를 피부가 따라가지 못하게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 요인을 가장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피부가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 각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들은 보통 시작되고 나면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서 과도하게 피부가 두꺼워져요. 각질층이 많아지고, 그리고 반대로 엄청 얇아지거나 각질층이 없고 기름져지거나 그냥 피부가 엄청 종이짝처럼 얇아지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각질을 제거하고 죽은 털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관리들은 기본적으로 털이 빠지고 피부가 얇아진 애기들이나 아니면 피부층이 너무 각화돼서 두꺼워진 애기들이나 거의 관리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관리를 직접 해보시거나 하셨던 선생님들 계신가요? 아직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각질을 제거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입욕이에요. 입욕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될 각질들이 남아서 두껍게 쌓여있는 각질층들을 수분을 공급함으로 해서 피부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려서 떨어뜨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욕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버블을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미세한 마이크로 버블의 입자들이 피부 사이사이, 각질층 사이사이를 다 후비고 다니면서 이 각질들이 자연스럽게 자극 없이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천연 효소 성분들 중에 다양한 효소 성분들이 피부랑 작용을 했을 때, 입욕제 형태로든 샴푸의 형태로든 작용을 했을 때 각질층을 자연스럽게 녹여주거나 탈락되게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들이 파파인 효소라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분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사과를 발효시킨 효소의 성분들 입욕제, 아니면 여러가지 곡물들을 발효시킨 입욕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입욕을 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각질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자극 없이. 물론 손쉽게 그냥 약물 목욕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갈라지고 또 감염이 되고, 이런 피부에 좋지 못한 일들이 악순환 되거든요. 그래서 각질을 제거할 때도 피부를 가장 자극 없이, 그리고 건조해지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게 있어요. 가려움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걸 알로페시아 관리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천연 발효되어 있는 효소 성분들을 많이 써요. 그렇게 해서 입욕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제가 외부에 잘 발설을 안 하는 관리법이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앱섬 솔트라는 소금이 있어요. 마그네슘의 함량이 매우 높은 소금인데, 이 소금은 짠맛이 거의 안 나요. 짠맛이 거의 안 나고, 먹어봤을 때 약간 나프탈렌 비슷한 이상한 맛이 나거든요. 그 소금을 물에 녹여서 입욕을 하시게 되면 피부 건조증이나 각종 습진이나 이런 피부 질환들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입욕제들이 있지만 가볍게 그냥 앱섬 솔트라는 걸 구하셔서 입욕해 주시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보통은 이런 방법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렸는데, 최근에 스팀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샴핑이나 컨디셔너를 한 상태에서 스팀을 한 5분 이상 쬐게 되면 각질층이 불어나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 헹굼 과정이나 샴푸하는 마사지 과정에서 많은 각질들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한번 마이크로 버블이라든지 팩이라든지 아니면 스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랑 한번 이렇게 떨어지게 자극이 간 각질층들은 목욕을 하고 강아지들이 집에 돌아간 뒤에 한 2, 3일 정도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왜 우리 강아지한테 좋은 관리를 했는데 각질이 더 많이 떨어집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품으로 각질을 바로 녹인 게 아니라 천연 성분들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버블 아니면 스팀을 이용해서 각질을 자연스럽게 자극 없이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케어를 한 다음엔 당연히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을 몇 회 반복하시다 보면 피부가 숨도 훨씬 더 잘 쉬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요. 그러면서 피부 재생 주기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각질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강아지 피부도 훨씬 더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혈액순환도 잘 되면서 이런 알로페시아나 탈모들로 인한 털 성장이 안 되는 부분들도 더 성장이 촉진되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효과적으로 요 각질 제거에 쓰실 수 있어요. 질문 보니까 입욕제 사용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관리해보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털이 다시 나요.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은 호르몬 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는 잘 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정확하게 호르몬 검사를 받고 호르몬 계통의 약물을 먹기 시작하면 관리랑 병행했을 때 한 달 이상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에 질문해 주신 오존수, 오존수는 어떻냐면요, 오존수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좋지만 알로페시아가 있을 경우에는 오존수를 받은 물에 마이크로 버블을 작동시켜서 사용하면 가장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피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입욕포 샴푸를 하나요? 트리트먼트 사용하시는지 이 부분에 뒤에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또 조금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질을 제거하고 나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보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습을 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이 피부 관리의 포인트거든요. 질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모두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에 물을 묻히고 그냥 샴푸를 바르고 마사지를 하잖아요. 근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기름진 피부를 가진 강아지들도 많고, 보통 바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많이 오염이 되고 목욕도 더 자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컨디셔닝을 하거나 샴핑을 하거나 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피부를 충분하게 수화시켜주는 일인데요. 피부를 수화시킨다는 뜻이 뭐냐면 피부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나 아니면 피부에 우리가 흡수돼서 피부 재생이나 아니면 모발에 흡수돼서 여러가지 효과를 보고 싶어하는 성분들이 침투할 수 있도록 피부를 준비시켜주는 건데, 대부분의 매장들에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 이 과정을 놓치고 케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부를 충분하게 수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수화시켜주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극 없이 각질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각질층을 불려서 붙어있는 피부랑 이렇게 잠깐 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욕만으로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샴핑이나 이런 컨디셔닝 하기 전에 충분히 물을 끼얹으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에 물이 많이 흡수되도록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면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물에 들어가서 몸을 불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샴푸를 하거나 아니면 컨디셔너를 하거나 여러가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부를 충분히 수화시켜주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습을 하는 거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팩도 있고 입욕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컨디셔너 중에 피부 전용 컨디셔너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써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피부 미스트를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1차가 먹는 거고요. 음식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관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도 빗질을 해주셔야 되는데, 빗질하실 때 알로페시아가 심한 애기들은 피부에 털이 없다 보니까 많이 피부가 이렇게 뭐 자극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가볍게, 강아지가 아프지 않게 가볍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툭툭툭툭 털이 안 난 부분들의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수시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털이 많이 없고 이런 애기들은 굳이 빗을 사용해서 브러싱을 한다. 그럼 오히려 더 피부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파에서 그러니까 알로페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법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버블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이크로 버블은 기계를 사용해서 물을 순환시키면서 물 안에 있는 공기방울들을 마이크로 버블 입자로 쪼개는 역할을 하는 기계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모공 속에도 들어가요. 그 마이크로 버블 입자가 모공 속에 들어가서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죽은 털들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몸에 닿아서 터지면서 몸속 깊숙이 음이온을 침투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털이 자라는 걸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알로페시아 초기의 애기들 같은 경우 거의 다 회복됐었어요. 뭐 패키니즈 같은 경우도 알로페시아가 많이 오잖아요. 패키 같은 경우도 저희 1cm로 미용하고 나면 그 이상 털이 안 자라거나 등 부분에 털이 막 숱이 적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이크로 버블이랑 아로마 이복제를 같이 해서 케어를 해줬었어요. 그렇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케어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털이 다시 돌아오면서 나거든요. 그리고 이 스파 관리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너무 오랜 시간 아니면 너무 노견들이나 어린 애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적으로 케어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심장병이 있는 애기들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케어를 할 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입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강아지의 건강 상태가 어떻는지 알아보시고 그러고 케어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스파나 이런 관리를 할 때 스팀기라는 것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팀기 케어 같은 경우도 따뜻한 스팀이 몸을 데피다 보니 심장병이 있거나 노후가 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장시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거를 편하다 아니면 뭐 조금 뭐라 그러죠? 안정감을 느끼기보다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종류나 견종 그리고 나이, 건강 상태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알로페시아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라이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요. 피부가 검게 변한 아기들은 털이 다시 나기엔 다른 강아지들보다 오래 걸리겠죠.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금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블랙 스킨이라는 게 있어요. 블랙 스킨은 뭐냐면 알로페시아랑 비슷한 계열이긴 한데, 블랙 스킨이 있는 강아지들은 번식이 제한이 돼요. 왜냐면 이제 특히나 포메라니안이나 이중모 같은 경우는 추운 곳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가 탈모가 시작되면서 그 뒤에 피부가 검게 변하는 거는 블랙 스킨이라고 해서 털이 날 확률이 매우 낮아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스럽게 블랙 스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색소가 워낙 좋아서 햇빛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처럼 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 블랙 스킨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세요. 그리고 알로페시아 아이들 목욕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목욕이 자극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알로페시아가 심한 애기들은 저희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파를 해요. 그리고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단계가 됐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에 2주에 한 번 스파를 해요. 그 다음에 더 회복이 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스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정상적이 됐을 때는 이제 보름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스파를 하는 거예요. 스파 입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조건 10분을 하진 않고요. 저희는 10분을 하거든요. 처음에 입욕을 하는 강아지들은 3분, 4분부터
그 다음 5분, 6분, 그 다음에 10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횟수 때마다 시간을 늘려가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처음부터 오랜 시간 입욕을 하게 되면 입욕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적응이 되는 동안은 처음에 짧은 시간 입욕을 진행하게 되고 어느 정도 강아지가 적응을 한 뒤에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입욕하게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입욕제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입욕제를 과연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가, 어떤 입욕제를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은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거품 입욕제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입욕제 넣으면 막 거품 나는 거 있죠. 세정 효과가 있는. 근데 저는 이제 이 거품 입욕제를 제가 만드는 레시피나 저랑 관계되어 있는 업체에서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 그 약산성 성분의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5분 이상 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합성 계면활성제인 경우에는 물에 들어가서 피부가 충분히 불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성분들도 피부에 같이 흡수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약산성 성분의 계면활성제를 쓰시면 입욕하는 과정에서 이 약산성 때문에 염증도 줄어들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계면활성제라고 해서 피부에 자극이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산성 성분의 파우더 형태로 된 계면활성제가 있어요. 그게 들어간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거품 입욕제는 언제 사용하느냐? 샴핑하기 전에 쓰셔야 돼요. 아까 제가 충분히 피부를 수화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피부에 노폐물이 너무 많고 딱지가 많거나 피부병이 있는 애기들은 1차로 입욕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거품 입욕제를 사용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효소로 된 입욕제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품 입욕제를 설명해 드리니까, 거품 입욕제는 샴핑 전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입욕제 우리가 가장 큰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입욕제 가장 큰 효과는 전체적인 성분을 비교했을 때 노폐물 제거랑 보습 기능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들이거든요. 물론 안에 들어간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이 기능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거품 입욕제 같은 경우는 일반 입욕제의 기능에다가 세정제의 기능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샴핑 과정 하기 전 1단계에 이 입욕을 통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도 제거하고, 그 다음 2단계 샴핑을 할 때 충분히 피부에 있는 노폐물과 기름기, 피지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피부를 충분히 수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에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이후에 약물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1차 샴핑, 만약에 너무 지루하거나 기름진 애기들은 이런 거품 입욕을 하시고 나서 1차로 딥클렌징이나 디쉐딩 케어를 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죽은 털들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 3차로 약물 목욕이 됐던 보습 목욕이 됐던 이런 걸 진행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기름지다고 해서 샴푸를 3번, 4번 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케어를 할 때 너무 자극이 되는 딥클렌징 샴푸만 쓰실 게 아니라 일단 때를 1차 거품 입욕제를 사용하면서 불려주시고, 그리고 거품 입욕제가 가지고 있는 약한 세정 성분이지만 몸에 있는 기름기나 노폐물들을 제거를 1차로 시키고요. 2차 때 이제 디쉐딩 샴푸 같은 걸 선택하셔서 죽어있는 털들을, 피부가 충분히 수화되면 모공도 조금 열리거든요. 그래서 죽어있는 털들을 제거하고 각질들을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3차로 약물 목욕들을 진행하면 우리가 피부가 필요로 하는 유효 성분들 있죠. 약물 목욕이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더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른 피부 위에 물 살짝 묻히고 진행했던 약물 목욕과는 효과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케어를 하다 보면 1차 샴푸, 2차 샴푸, 3차 샴푸 아니면 3차 때 컨디셔너를 쓰면 목욕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애기들이 체온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특히나 여름이나 이럴 땐 상관이 없지만 겨울 같은 계절에는 많이 춥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스팀 케어를 같이 하면서, 스팀 케어를 하면 체온 유지도 되지만 대부분의 스팀기에서 음이온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효한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빨리 흡수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그리고 피부 수화를 더 잘 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스팀 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하시면 안 되고 너무 가까운 곳에 이렇게 스팀을 쏘셔서 체온이 갑자기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시는 것도 강아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스파 입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탄산 입욕제라고 부르는 입욕제들인데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보습 효과하고 그리고 아까 똑같아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을 넣은 입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입욕제, 스파 입욕제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느냐? 샴핑 케어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피부가 건강하거나 만약에 뭐 지루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애기들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 입욕만으로도 정전기나 보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굳이 린스나 컨디셔너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우리 강아지가 너무 많이 건조해요 또는 장모로 털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털 관리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입욕제가 린스나 컨디셔너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추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혹 입욕을 한 뒤에 헹구지 마세요. 헹구면 유해 성분들이 씻겨 나갑니다 라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욕을 5분에서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성분들이 피부나 털 사이사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 흡수가 된 성분들이 물로 씻는다고 해서 제거가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입욕하는 과정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몸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이나 각질 여러가지 노폐물들이 제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물 위에 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에 있던 강아지를 그대로 말린다? 헹굼 없이 그거는 오히려 강아지 피부에 여러가지 세균들을 남기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욕을 하신 뒤에도 가볍게 헹궈 주셔야 돼요. 샴푸나 린스를 했을 때 포인트는 진짜 샴푸의 미끄러움 그리고 컨디셔너의 미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헹궜어 하시고 나서도 1, 2분 정도 다 헹궈 주시는 게 가장 피부에 좋은 방법이에요. 관리하시는 거.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설명하면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 남겨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약물을 케어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똑같이 피부를 충분히 수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피부에 염증이나 건조증으로 인한 약물 케어가 필요한 강아지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보통 매장에서 관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내가 올바르게 케어를 못하나? 아니면 이 제품이 좋지 않나? 막 이런 고민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고 케어를 하더라도 이 강아지의 피부가 이 성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못 시켜주면 그냥 가해 외부 표피 부분에만 살짝 작용을 하고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케어 과정을 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피부를 충분히 수화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득이하게 우리는 온수기가 너무 많이 없어서 입욕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기엔 힘들어요. 용량이 작아서 그러시는 분들은 부득이하다고 하면 스팀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최근에 온라인에 UFO 스팀기라고 검색하시면 한 11만원, 12만원 하더라고요. 그거 사용하시면 1차적으로 샴핑을 하면서 가볍게 수화된 피부를 약물 목욕 이후에 스팀을 쏘게 되면 스팀을 쏘면서 음이온 때문에 아까 흡수가 더 잘 되게 도와주고 스팀 때문에 피부가 빨리 수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 온수기가 용량이 작아서 이렇게 했을 때 케어하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입욕 대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스팀기를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살 이상의 노견들이나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케어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물 목욕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스팀을 셀 때는 5분 정도 케어를 하고요. 스팀을 세지 않는 계절이나 날씨 때는 10분 정도 케어를 하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이네요. 질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하셨네요.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약물 목욕을 할 때는 대부분의 염증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에는 딱지가 많고 각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디쉐딩 샴푸를 써요. 디쉐딩 샴푸를 쓰고 그 피부에 많이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죽은 털들 있죠. 그걸 잘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약물 목욕을 하는데 이때 피부에 따라서 야용 샴푸가 변하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수입되는 제품들을 보면 세균성 피부병과 아니면 진균성, 곰팡이성 피부병에 복합적으로 듣는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야용 샴푸는 그 협성 로어스에서 나오는 네이처스 스페셜리티라는 회사 제품 중에 더마다인이라는 샴푸가 있고 그 다음에 타르 앤 썰파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더마다인이라는 제품은 저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기를 세정할 때 많이 써요. 또는 가벼운 피부가 있을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지루성이지 않은 피부에 사용할 때 이 더마다인이라는 걸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성분의 효과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더마다인이라는 야용 샴푸는 세정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찢어지거나 갈라져서 피가 나는 강아지들한테도 쓸 수 있는 순한 야용 샴푸라고 보시면 되고, 타르 앤 썰파 같은 경우는 항염 성분이 있는 성분과 그 다음 유황 성분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름지거나 아니면 뭐 좀 만성이 된 피부병들이나 이런 데 사용했을 때 저는 효과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병 있는 애들 목욕하고 나도 막 쩐내가 나요, 아니면 뭐 이 기름기가 씻기지 않아요 이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는 타르 앤 썰파를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헥시딘 야용 샴푸도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헥시딘 야용 샴푸들이 몇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지만 세정력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더마다인과 같은 방법으로 쓰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런 계열의 제품밖에 없어요 이러실 때는 1차로 입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에 충분하게 기름때들이 물에 풀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야용 샴푸를 세정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걸 세정하기 쉽게끔 이 각질이나 아니면 기름진 때들을 물에 충분히 불려준 다음에 케어를 하시게 되면 이 세정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케어를 한 상태에서 샴핑 마사지를 하신 상태에서 스팀을 쏘게 되면 훨씬 더 높은 클렌징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돼요. 혹시 여기 이 부분에서 질문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나요? 저희는 근데 진짜 거의 그 두 가지밖에 안 쓰고, 그 다음에 혹시나 가볍게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약한 아토피가 있는 애기들은 더블리스 풀독에서 나오는 것 중에 그 이름 뭐더라? 이름 뭐지? 약간 분홍색 샴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쓰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것도 좋았었어요. 야용 샴푸 한 번만 쓰나요? 아니면 야용 샴푸 쓰고 일반 샴푸를 한 번 더 쓰나요?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야용 샴푸를 하기 전에 1차 샴푸를 하는데요. 1차 샴푸를 선택할 때는 저는 주로 약물 목욕을 할 때는 디쉐딩 샴푸를 써요. 디쉐딩이 뭐냐면 죽은 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샴푸거든요. 그리고 몸에 있는 각질이나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샴푸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약물 목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많이 건조한 애기들은 약물 목욕 하시고 나서 린스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많이 건조한 게 아니라 좀 기름지거나 이런 애기들은 그냥 입욕으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리치비치 아니에요. 저게 이름이 뭐지? 저 안에 있는데 노란색 그 염경색 물이 그거 약간 아로마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저기 더블리스 풀도 분홍 색깔 약용 대신 쓰는 거 이름 뭐지? 나 왜 기억이 안 날까? 아무튼 있는데 제가 찾아서 나중에 단체방에 올려드릴게요. 딥클렌징 쓰셔도 돼요. 근데 딥클렌징을 쓰실 때는 많이 지루성인 피부인 경우에만 딥클렌징을 써요. 왜냐면 지루성이 아닌데 굳이 딥클렌징을 쓰면
피부가 자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루성 피부가 있는 애기들한테만 딥클렌징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딥클렌징을 쓰기에 피부가 너무 약하고 민감해요 하는 애기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샴핑을 하기 이전에 거품 입욕제 같은 걸 이용해서 1차로 때를 불리고 제거하는 역할을 한 다음에 디쉐이 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약물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몽실이 사진 있는 거예요? 몽실이가 뭐지? 몰라. 아무튼 그거 왜 더블리스에서 내가 트러블 있을 때 쓰세요 했던 샴푸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바이바이 부부 맞아요. 바이바이 부부. 바이바이 부부도 좋아요. 가벼운 알러지나 아토피 있거나 아니면 그냥 경미한 습진이 있다 이러실 때는 저 바이바이 부부 쓰시면 좋아요. 정말 좋은 거예요. 천연 아로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제품을 저는 권해드려요. 피부가 건조한 아이들은 야용 샴푸가 도움이 되나요? 저는 피부가 너무 약하거나 붉고 염증이 있고 이런 애기들은 매번 약용 샴푸를 쓰지는 않아요. 너무 심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약욕 2번에 보습 목욕 1번이나 진정 목욕 1번을 하거든요. 근데 회복되는 주기를 봐서 약용이 2번에 1번이 1번이다가 1번 1번으로 바뀌어요. 1번 1번으로 바뀌다가 그 다음에 보습욕 2번에 약물 목욕 1번으로 바뀌게 되고 괜찮아지면 일반 관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피부가 많이 훼손되거나 그 다음에 뭐 약해서 얇아서 너무 약하거나 이런 애기들은 사용 후에 너무 건조해지는 야용 샴푸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제가 아까 처음 설명해드렸던 더마다인이라는 야용 샴푸를 쓰시는 게 좋아요. 스파랑 팩이랑 다 하고 병원 검사 클리어 했는데도 털이 안 나는 건 왜일까요? 그거는 알로페시아나 블랙스킨일 확률이 있는데 피부가 블랙스킨으로 바뀌지 않아도 잘 안 나는 애기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파 케어를 할 때 알로페시아가 있는 애기들은 저는 마이크로 버블이 없이는 거의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로 버블 케어가 가지는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저 같은 경우 뭐 미용 후에 저희 강아지가 미친듯이 발을 핥아요 하는 애기들도 마이크로 버블 스파를 한 5분에서 10분 하고 나면 집에 돌아갔을 때 하루 이틀 안 핥아요. 신기하게. 근데 그렇게 관리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이 2, 3일이 되고 2, 3일이 4, 5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이렇게 점점점 늘거든요. 근데 이런 케어들이 우리가 좋은 관리를 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보호자분이 어떤 음식을 먹이고 있고 이 강아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간식류나 어떤 영양제를 먹이고 있고 이걸 다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나라는 이 영양제나 이런 쪽에 법이 조금 허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식화되어 있는 영양제가 도움을 줍니다. 뭐 어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보존제들이나 색소나 아니면 전분이나 밀가루 성분 그런 탄수화물 성분들이 알러지를 많이 일으키는 성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과도한 성분의 영양제를 먹였을 때는 오히려 피부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 신장이나 간이 망가지거나 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먹는 거를 조금 코칭을 해드려요. 사료부터 영양제까지. 그리고 영양제는 무조건 권장해드리는 건 아니고 사료를 바꿔서 꾸준하게 3, 4개월 이상 급여를 했는데도 효과가 미비하거나 덜하다 이럴 경우에 영양제를 권해드리고 사료를 권장해드려도 강아지한테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백질원의 사료들을 선택해서 교체를 해가면서 보호자분이랑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단골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버블 기계 금액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계약해서 공동구매를 해드리고 있는 업체가 오투버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185만원인가 195만원에 파는 기계가 저희 밴드 통해서 구매하시면 165만원인가 170만원이에요. 보통 100만원 중후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크로 버블 순환 기계가 저희 가게에 있어요 하시는 분들 만약에 있으시면 그 가정용 오존수 발생기가 있는데 그거는 목욕할 때 쓰시는 건 아니고
이런 식기나 과일류들을 소독할 때 쓰시는 거긴 하거든요. 그걸로 오존수나 전기분해수를 만드셔가지고 마이크로 버블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 살균 성분이 있는 물들로.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락스를 연하게 한 500대 1 정도 희석한 물을 순환시켜서 그 기계 내부를 한 번씩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락스나 오존수를 사용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동안 기계를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셨던 선생님들의 기계 내부에는 곰팡이나 여러 가지 세균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입욕을 통해서 피부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마이크로버블 개발하는 업체랑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있는 마이크로버블 기계들을 AS 하다 보면 안에 있는 그 순환 배관들이 거의 다 물이끼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껴있대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아로마를 배우시거나 관리를 배우신 선생님들한테는 반드시 구연산이나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입욕을 하신 뒤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순환을 하면서 기계를 깨끗하게 헹궈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락스를 약하게 희석하신 물을 순환을 시켜서 기계를 소독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안내를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스파를 하는데 약간 물에서 구린내가 나요 이런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기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기계를 어떻게 관리해서 사용하느냐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알로페시아에 추천하실 만한 영양제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알로페시아에 가장 추천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로즈힙 바이탈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로즈힙 바이탈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도매점을 입점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매로 제가 오더를 할 수 있거든요. 해서 택배비만 받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해 보셔도 되세요. 저는 본사랑 조금 친분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오메가 지방산도 좋아요. 강아지 오메가 지방산인데 우리도 사람도 요즘에 RTG 오메가 지방산 먹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RTG 오메가 지방산으로 나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때 한 번씩 나오는데 샴핑을 하는 단계에서 마사지하는 버블 브러쉬가 있어요. 일본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성분들은 아닌데 광물 중에 테라헤르츠라는 광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광석에서 1초당 1테라 이상의 그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천연 광석인데 그거를 빗살의 성분이랑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특허받은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용해서 목욕시킬 때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피부가 얇아졌을 때는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먹는 거예요. 그 사료가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 사료도 단백질원이 좀 풍부한 고단백 사료를 급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부나 내부 장기가 손상됐을 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단백질인데 최근에 유기농 사료들이나 이런 사료들을 보게 되면 그 단백질을 대두단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저렴한 원료들로 채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단백 사료를 급여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조금 더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사료를 바꾸고 3, 4개월 이상 지난 뒤에도 효과가 좀 미비하다 생각하실 경우에 영양제를 급여하라고 권해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는 과정의 관리들이 모든 강아지한테 다 듣는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손님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도 다 돌아옵니다가 아니고 복불복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치료의 목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케어잖아요. 순수하게 이 강아지를 관리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로 인해서 100% 좋아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두시고 보호자분들이 잘못된 관리를 하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관리를 통해서 훨씬 더 피부를 건강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들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펫케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실크팩이나 거품팩이나 아니면 뭐 머드팩들이나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팩 관리를 할 때도 피부 타입별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버블팩 같은 경우는 다른 성분들을 첨가하거나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순전히 버블을 만들고 그 다음 샴푸를 하기 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버블팩은 보통 어떠냐면 털의 볼륨을 좀 살려주고 털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피부에 보습력을 주고 하는 대부분의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커트나 아니면 손상된 모발을 가지고 있는 애기들한테 써주시면 드라이하고 나서 털이 확실히 도톰해지고 건강해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사용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 머드팩 같은 계열들은 일반적인 피부에는 시중에 지금 나오는 머드팩들을 다 사용하셔도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머드팩들이 약간 컨디셔너 개념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각화되거나 염증이 많아서 딱지가 많거나 아니면 기름지거나 한 애기들한테는 그린머드라는 천연 원료 파는 사이트에 파는 성분이 있거든요. 머드 클레이. 그 그린머드를 구매하셔가지고 1회 사용량에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의 용량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혼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드팩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은 자극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가요. 그래서 바르는 과정에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분 정도 정체를 하시는데 이때 스팀을 쐬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헹구는 과정에서 우리가 헹구면서 몸에 이렇게 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잔여물들과 불어있는 잔여물들을 제거하는 최소한의 마사지를 해야 되는 케어가 머드팩 마사지. 그래서 머드팩을 사용하실 때 건강한 피부나 일반 피부에는 그냥 있는 제형으로 쓰시고, 딱지가 많거나 각질이 많거나 기름진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린머드를 추가로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각질이나 이 기름때를 제거하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머드팩 중에 저 같은 경우에 샴푸 전에 쓰세요 라고 권장해드리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가 공동 구매하는 것 중에 디바인 패치라는 회사에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 있는 머드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는 샴푸 전에 쓰시길 권장드려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봤는데 각질이 많거나 피부가 좋지 않거나 이런 애기들 샴푸 전에 마사지를 통해서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이나 각질들 제거하고, 그리고 이 성분들이 피부에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살균력이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사용해 보시면서 샴푸 앞에 쓸까 뒤에 쓸까 아니면 기름진한테 이렇게 쓰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의 피드백을 조금씩 가지시고 사용하시면 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반 스틱이 쓰면 되는 거죠. 사이트에서 그거 검색하시면 돼요. UFO 스팀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떤 제품인지 나와요. UFO 스팀기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시면 11만원인가 13만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최저가 잘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찾으셔가지고 쓰시면 엄청 좋을 거예요. 저는 진짜 정말 효과 봤어요. 저는 지금 UFO 스팀기를 27살 때부터 썼거든요. 제 나이는 비밀인데 14년 정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4개째인가 샀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 조금 다른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스팀기를 쓰시다 보면 물에 있는 석회가 반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열선에 석회질이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구연산을 반 스푼이나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물을 한정선까지 넣으시고 끓이시면 자연스럽게 구연산이 떨어져 나가서 새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아요. UFO, 네, 우주선 할 때 UFO 있죠? 그 스팀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UFO 스팀기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디바인 패치 머드팩 써보신 선생님 계시는구나. 그 디바인 패치 머드팩이 향도 엄청 프레시하고요. 걔네는 호주에서 나는 청정 오일들만 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강추하는 머드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많이 건조해요, 장모종이에요 이럴 경우에 저희 공동 구매하는 것 중에 버블부들에서 나온 그 센텔라 머드팩이 있거든요. 센텔라에 그린머드를 합쳐서 만든 건데 컨디셔너랑 같은 개념으로 쓰실 수도 있고 팩처럼 쓰실 수도 있는데 엄청 좋아요. 저는 거기에 그린머드를 추가해서 타거나 해서 쓰고요.
그리고 머드 원액을 전 잘 안 쓰고 물이랑 한 3대1에서 5대1 정도 믹서기에 넣고 이렇게 믹싱을 해요. 그러면 엄청 소프트한 그 생크림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몸에 끼얹으시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정체하신 다음에 씻어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케어들을 좀 다양하게 적용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그 뭐죠?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케어 제품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국산 제품은 없고 일본 제품들인데 천연 효소 성분을 이용한 액체 이복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성분들은 자극이 없이 각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피부의 간지러움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보습 효과를 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 버블 케어할 때 같이 쓰셔도 좋고, 아니면 마이크로 버블이나 탄산 스파 같은 기기가 없는 매장들 있죠. 그런 매장들에서 사용하기에 효과적이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샴푸 전 또는 후에 써요. 많이 오염되거나 피부가 좋지 않다, 샴푸 전에 쓰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피부다 이럴 때는 오히려 보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샴푸 뒤에 쓰시는 거 추천해요. 그 다음에는 이건 좀 많이 고급 제품인데 지금 저희 공구팀에서만, 그 유료 공구팀에서만 공부하고 있긴 한데, 가수분해한 콜라겐 성분이 있거든요. 그 파우더로 100g 정도 나오는데 보통 강아지들 1회 사용할 때 3에서 5g 정도 사용을 하고요. 어떤 컨디셔너 제품에 그 혼합해서 쓰셔도 돼요. 컨디셔너나 팩 제품에 혼합해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장모종이나 풀코트로 관리하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g 정도를 팩이나 샴푸에 써서 쓰시면 정전기도 줄어들고 피부의 고보습 효과랑 손상되어 있는 모발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자극으로 인해서 건조해지거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케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케어들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고객한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고객들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서로.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할인이나 프로모션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더 다양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베이싱 과정에서 테라헤르츠 강석이 첨가되어 있는 브러쉬들을 사용하면 이 미세 파장 때문에 흡수나 각질 제거, 죽은 털 제거, 노폐물 제거 이런 것들에 도움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테라헤르츠 브러쉬 중에 컨디셔닝 브러쉬라는 것도 있거든요. 은색으로 생긴 게 있는데, 그거는 컨디셔너나 팩 같은 걸 했을 때 얘네가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케어를 해서 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저도 많이 소개는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격들이 높은 제품들도 워낙 많고 막 이렇다 보니 이 가수분해한 콜라겐 팩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에서 팔리는 게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유료 밴드 회원에 한해서 하고는 있긴 하지만, 하시면 제가 이번에 특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0만 원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제가 조만간 이거 테라헤르츠 브러쉬도 제가 한국 시셀리노 코리아 대표라 요 테라헤르츠 브러쉬들도 수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나중에 한번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10분 정도 질문을 제가 받고 답변 드리고 교육을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린 머드팩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공구하는 거요? 이거 저희 공구 밴드를 제가 나중에 게시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반 공구가 있고 저희 유료 공구 밴드가 있는데 일반 공구에도 판매를 해요. 그거 한번 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로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긁어서 상처가 많고 소양감이 심한 아이는 약욕 케어를 해도 괜찮을까요? 자극이 갈까봐 아주 약한 약욕이나 스파로만 관리하게 되는데 매주 다시 심하게 긁어서 회복이 더뎌요. 김민재 선생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과도하게 피부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손상시키는 애기들은 병원 치료랑 케어랑 병행하거든요. 꼭.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나 치료를 꼭 받으시고 약을 급여하시길 권장해 드려요. 그리고
현재 먹이고 있는 영양제나 간식류들을 제한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사료가 어떻는지 확인을 하시고 사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나 병원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피부가 회복세에 들었을 때 이런 케어들을 같이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너무 많이 손상된 피부에 오랜 시간 입욕이나 이런저런 약물 케어들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저희가 먼저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손님들이 병원만 맹신하고 병원에만 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피부 질환일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으십시오 라고 권장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기가 됐을 때 저희랑 같이 케어를 맞춰서 스케줄에 따라서 케어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로마 입욕도 샴핑 전에 해도 될까요? 일반 아로마 오일만 사용하는 입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입욕제 아로마 입욕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따라 틀려요. 오일만 사용하는 아로마 입욕의 경우는 만약에 라벤더 오일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애기가 목욕을 하거나 스파를 할 때 많이 민감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약간 릴렉스한 목욕 케어를 하고 싶어요 하실 때는 일부러 목욕 전에 입욕을 하시면서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 정도 희석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어린 강아지나 약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식물성 오일을 타서 희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일반 식물성 오일은 물에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 물에 잘 섞이게 돼 있는 수상화 오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아로마 오일을 희석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물에 가볍게 깨끗하게 희석이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피부는 깨끗한데 털만 너무 더러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케어가 되어야 할까요? 이 경우는 보통 고객들이 브러싱을 잘 안 해서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물 같은 것만 뿌리시고 브러싱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털이 코트가 오염되는데 굳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컨디셔너를 뿌리고 뭔가를 하면 오히려 더 떡이 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이나 탄산수를 스프레이에 넣으시고 가볍게 뿌린 다음에 브러싱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언제든지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 DM이나 밴드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다른 질문인데, 피부병에 있는 친구들 미용 후 날이나 빛, 가히 알코올 소독하고 젖병 살구기에 돌리는 대요. 곰팡이균, 밍원 같은 애들은 이렇게 소독하고 끝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균들은 젖병 살균기에 들어가면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날들 같은 경우는 날 사이에 윗날 아랫날 사이에 털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약에 찝찝하시면 날을 분해하시는 방법도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다음번에 라이브를 통해서 날 분해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저희 선생님하고 해서 준비해서 한번 라이브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하셔가지고 중성세제에다가 씻거나 아니면 초음파 세정기 있죠? 거기 물에다가 중성세제 한 펌프 정도, 한 펌프가 아니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에서 초음파 세정 하신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구시고 드라이기로 건조하시고 난 다음에 살균기에 넣어서 살균해서 쓰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탄산 입욕제는 샴푸를 하신 후에 쓰시는 게 오히려 권장되고요. 그 다음에 거품 입욕제들 있죠. 버블 입욕제 같은 경우는 샴푸 하시기 전에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린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애기들은 아까 말씀하신 탄산 입욕제 선택이 좋고요. 많이 오염되거나 지루성이 있거나 각질이 있거나 이런 지저분한 털들은 버블 입욕제를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돼요. 아직 3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뭐 아니면 저희 매장의 관리 케어를 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해요 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돼요. 네네, 저희 일반 공고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내렸을 건데 제가 다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저희 버블 입욕제랑 탄산 입욕제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리고 팩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은 지금 조금 늦었고 이번 주 말쯤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제가 내일도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들만 해결을 해놓고 바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2-3일. 그래서 제품들을 제가 공부할 때는 엄청 싼 가격에 공급해 드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 쓰시기도 하고.
박다혜 선생님이 습진 만성인 아이들도 초벌로 버블 입욕제 써도 되는 건가요? 선생님 습진이 만성인 경우에는 많이 기름지잖아요. 발가락 사이사이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오일로 클렌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클렌징하는 오일 제품이 수입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약간 공급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식물성 오일 중에 살구시 오일이라는 오일이 있거든요. 그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많이 기름진 부분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대신 발사이면 어때요? 털이 위에서 아래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올릴 때 털이 난 방향에 반대로 갈 때는 힘을 빼시고, 그 다음에 털이 나 있는 결대로 오실 때 힘을 조금 주시면서 그 오일로 거기 있는 피지 성분을 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샴푸로는 잘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비누를 쓰시는 게 좋아요. 비누로 여기 식물성 기름에 녹아있는 이 피지 성분을 한번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1차 샴핑을 하고 약물 목욕을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요거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초벌로 버블 입욕제 쓰셔도 좋아요. 그리고 많이 만성인 애기들은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음식도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했었던 좋은 방법의 그 식품 선택이나 손님한테 권장하는 방법들도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라이브 세미나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밴드 라이브 그 단체 방이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오늘 생각보다 긴 시간 세미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오랫동안 보셨는데, 이 내용을 저장해 놓을 거니까 한 3일 정도 더 참고를 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그 밴드에 텍스트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 수진쌤 저희 선생님들 다 모여서 인사드리고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가게에서 오늘은 라이브를 했어요. 저희 교육센터 말고 여기서 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제 저희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세미나인데 좀 부족한 게 있었어도 질문으로 만회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좀 많이 남겨주세요. 왜 하나? 저희 그냥 빨리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게요. 저희 지금 수진 교수 선생님은 잤나봐요. 이 돌아야 돼. 저쪽을 봐야지. 아, 그랬구나.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현지쌤도 오세요. 잘 자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해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거 이제 마감하고 게시글 올려주세요.